독일 외교관 가문의 딸 클라라 바우만. 그녀에게는 평생을 결정할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한 정략 결혼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삶인가. 하지만 클라라는 상상도 못한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한국행이었죠. 편견이든 진실이든 직접 확인하겠다. 유럽 귀족 사회에서 자란 그녀가 처음 마주한 건 거스름돈 오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한 명의 한국 남성이 나타났죠. 수의사 윤호. 그의 따뜻한 도움으로 시작된 여정은 클라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통시장의 덤 문화, 분실물이 그대로 돌아오는 신뢰 시스템, 비 오는 날 우산을 기울여주는 작은 배려까지. 하지만 진짜 시험은 철벽 같던 언니 안나와 권위적인 아버지 헬무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정과 배려가 유럽 귀족 가문의 편견을 녹일 수 있을까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를 보고 우리가 틀렸음을 알았다. 사랑이 편견을 이기고 진심이 국경을 뛰어넘는 감동의 실화. 한 외국인 여성이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클라라처럼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에 도전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만약 외국인 친구가 한국 문화를 오해하고 있다면, 직접 보여주겠다면, 한국 최고 설명만으로 충분하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클라라 바우만입니다. 독일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나 34년을 살아왔죠. 아버지 헬무트는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며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에요. 어제 저녁 베를린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교관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격식 있는 만찬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서더니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딸 클라라가 슈타인 가문의 윌리엄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전 상의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표를 하시다니. 윌리엄은 프랑스 마이너스 독일 사업가로 냉철하고 계산적인 남성이죠. 독일 귀족 가문들은 중세시대부터 정략 결혼을 통해 가문 간의 연대를 강화해왔고 저희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클라라, 사랑은 사치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이 결정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직접 선택하고 싶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 우연히 본 한국 전통 공연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궁중무용은 절제된 동작 속에서 우아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무용수들의 겸손한 자세와 팀워크가 인상 깊었거든요. 공연 후 무대 뒤에서 본 한국 무용수들의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대학 시절 한국 유학생과 함께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된 기억 때문이죠. 그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생긴 건 그때부터였어요. 클라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편견이든 진실이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보겠다고. 과연 제가 본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무대 위의 연출일 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언니 안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무슨 소리야? 한국이라니. 언니,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가문의 명예보다는 제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제가 평생 보아온 권위적인 모습 그대로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랑보다 체면이 중요한 걸까요? 제가 본 한국인들의 겸손함과 배려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본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한 가지만 확신했어요.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을 걷고 싶지 않다는 것.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마음으로 느껴보겠다는 것 말입니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곳에서 제가 찾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어요.
인천국제공항의 환영 인사티가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전통시장에 들러보자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본 한국 전통공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택시 기사분이 추천해주신 작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How much? 라고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계산기를 보여주시며 10,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0,000원을 드렸는데 잔돈으로 2,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3,000원을 받아야 했거든요. 저는 영어로 Excuse me, I think there's a mistake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거스름돈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거라는 분위기였죠. 아주머니 얼굴이 굳어지며 뭔가 서운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거스름돈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분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아주머니와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고는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사과 한 개를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달라진 거죠. 정말 그랬어요. 제가 고른 사과 5개 외에 1개가 더 봉지에 들어있었거든요. 한국의 전통시장에서는 마음을 담아주는 덤 문화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그런 거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통역해 주시니까 아주머니가 호떡까지 하나 더 쥐어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해했어요. 제가 사과하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시죠? 저는 윤호라고 합니다. 수의사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언니 안나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급하게 한국으로 따라온 거였죠. 클라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안나의 목소리에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 이게... 저는 당황했지만 윤호 씨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나가 영어로 말했어요. 오빠, 의심부터 하잖아.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한국은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느꼈어요. 언니 그런데 다정했어. 진짜로.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서울 구경을 도와드릴게요. 한국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안나는 즉시 반대했어요. 클라라, 우리 독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아.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언니 하루만 더 있어보자.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편견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위기가 오히려 첫 구원이 되었달까요? 윤호 씨의 따뜻한 도움과 아주머니의 넉넉한 마음씨 앞에서 제가 갖고 있던 한국은 차가운 곳이라는 프레임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 씨가 호텔로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오늘은 서울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과는 달리 창덕궁은 궁의 규모가 작고 조용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섬세한 여성미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경복궁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시겠어요? 윤호 씨가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천여 벌의 다양한 한복에서 나의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다는 한복 대여점에서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매듭이 자꾸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당황하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바빠 보이셔서 눈치가 보였어요. 그때 윤호 씨가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직원분께 양해를 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실례합니다. 매듭이 어려우시죠? 정말 조심스러운 손길로 고름을 묶어주시는데 그 배려가 느껴졌어요. 독일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집들 사이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옛 서울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 시장에서 구매할 때 넣어둔 카드 지갑을 잃어버린 걸 발견했어요. 어머, 지갑이 없어졌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다시 찾기 어려울 텐데
윤호 씨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는 분실물 센터가 잘 되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습득 물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112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신고 접수된 유실물의 정보를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었거든요. 놀랍게도 제 카드 지갑이 이미 분실물 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전날 저녁에 누군가 주워서 신고해 주신 거였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물었더니 윤호 씨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실물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거든요. 한강에서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물을 사러 갔다 오니까 벤치에 둔 가방 옆에 윤호 씨가 자연스럽게 앉아서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가져갈까 봐요라고 하시는데 그 세심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제가 윤호 씨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인데. 윤호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특히 혼자 여행 중인 분들은 더욱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여전히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있었지만 몸은 이미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함께 걸으면서 느낀 건 윤호 씨의 배려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몸에 밴 태도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지갑이 그대로 돌아오는 나라, 낯선 사람이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들. 과거 편견이 정면으로 반박당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시간 되시면 함께 걸어요. 윤호 씨의 제안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신뢰의 싹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제가 윤호 씨와 또 만나겠다고 하자 완전히 반대했어요. 클라라, 정신 차려. 며칠 친절하게 했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어떡해. 하지만 안나도 호기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봐야겠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셋째 날 안나가 함께 나섰습니다. 윤호 씨는 안나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나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클라라 씨의 언니라고 들었어요. 안나는 처음에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윤호 씨가 하루 동안 보여준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외국인 여행객이 큰 짐가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윤호 씨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리는 모습, 계단 앞에서 할머니가 힘들어하시자 조심스럽게 부축해드리는 모습, 길에서 만난 유기견을 보고는 잠시 멈춰서 이 근처에 보호소가 있는데 나중에 연락해서 도와드릴게요라고 중얼거리시는 모습까지. 저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안나가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야.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렀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윤호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개들을 돌보고 계셨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해요. 수의사니까 아픈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요. 안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클라라, 저런 남자는 처음 봐. 유럽에서 만난 남자들은 다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윤호 씨가 우산을 꺼내서 저희에게 씌워주시는데 자신은 어깨가 젖어가면서도 우산을 저희 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안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윤호 씨, 우산 같이 쓰시죠. 저희도 젖으면 안 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윤호 씨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안나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함께 써요. 카페에서 쉬면서 안나가 윤호 씨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사시나요? 본인 손에도 많을 텐데. 윤호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다라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안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런 아버지를 두셨군요. 네, 은퇴하신 교사세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배려하며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안나가 제게 말했어요. 클라라, 나는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어. 정말로.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안나가 저에게 털어놨어요. 사실 나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또 다칠까봐 걱정했던 거야. 하지만 저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언니, 뭔가 달라졌어요? 제가 물었어요. 응, 철벽을 치고 살았는데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 안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만난 남자들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알겠어. 진짜 배려라는 게 뭔지도 알겠고. 그날 밤 안나는 독일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는데 안나가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국에 와보세요. 클라라가 만난 사람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안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겠어. 윤호 씨를 직접 만나보시게 하고 싶어. 철벽 언니의 방어막이 해체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야. 저건 몸에 밴 태도야라는 안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안나의 설득으로 아버지 헬무트와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어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머니는 조금 다르셨어요. 클라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하긴 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윤호 씨가 정중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윤호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라면 악수로 끝났을 인사인데 윤호 씨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아버지가 조금 놀라시는 표정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윤호 씨가 부모님 댁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상견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두 가족이 새로운 가족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 그만큼 중요했어요. 윤호 씨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현관에서였어요. 윤호 씨가 자연스럽게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저희 신발까지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런 세심함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아버님 한정수 씨가 나와서 맞이해 주셨어요.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시는데 그 정중함에 저희 아버지도 덩달아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식사 전에 윤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먼저 수저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고 자녀에게도 식사하기를 권유하시면 그때 부모님을 먼저 챙겨드리고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한국의 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식사 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메뉴를 어려워하시니까 윤호 씨가 자연스럽게 어머님, 이 음식은 이런 맛이고 매운 정도는 이 정도예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시더라고요. 심지어 너무 매우시면 이걸 드시면 덜해져요 라며 물까지 따라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에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윤호 씨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음식을 권해드릴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셨어요. 더 놀라운 건 윤호 씨 어머님이셨어요. 손님도 가족이지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손님은 손님이라는 경계가 분명한데 여기서는 그런 벽이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윤호 씨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설거지까지 도우시면서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집에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런 남자가 정말 있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윤호 씨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더라고요. 윤호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윤호 씨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씨가 우리 윤호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더 밝아졌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희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니까 우리 딸을 잘 돌봐주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저 젊은이의 진심이 보인다. 그리고 저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우리가 잃어버린 걸 여기서 찾은 것 같아.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내 선택이 옳았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어제는 그 집에서의 모습이었다. 오늘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아버지는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오시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셨어요. 진짜 인품은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윤호 씨가 저희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시장이라니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셨지만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윤호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윤호 씨, 오늘은 가족들이랑 왔네. 윤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네, 아버님, 어머님이 독일에서 오셨어요. 한국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사위감 참 성실해 보이네. 외국에서 오신 어른들한테 우리 음식 잘 설명해드려. 그때부터 윤호 씨의 진면목이 드러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낯선 음식들을 어려워하시자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건 김치찌개인데 약간 매콤해요. 어머님은 매운 음식 드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세심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통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윤호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이 불고기는 달콤한 맛이고 이 갈비찜은 조금 짭짤해요. 어떤 맛을 선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매운 음식을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윤호 씨가 직원분께 부탁해서 덜 맵게 조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자주 따라드리고 반찬도 부모님 드시기 편하게 덜어드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렇게 세심한 남자는 처음 봐. 우리한테 정말 정성스럽게 대해주네. 점심 식사 후 시장을 돌아다닐 때였어요. 아주머니가 또 덤을 주시면서 말했어요. 외국에서 온 어른들한테 우리나라 좋은 인상 남겨드려야지.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윤호 씨에게 물었어요. 이곳 상인분들이 당신을 다 아시는군요.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이 시장에 자주 왔어요. 이분들이 저를 키워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지역 공동체와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윤호 씨의 일터인 동물병원에도 들렀어요. 직원분들이 윤호 씨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버지가 또 놀라셨어요. 모두가 정말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원장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유기동물 진료해 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분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한 할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치료비가 부담스러우시는 것 같았는데 윤호 씨가 괜찮으시니까 치료부터 받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윤호 씨에게 물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가끔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생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오신 분이 진심과 배려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이신 거였어요. 저녁 무렵 한강에서 산책할 때 아버지가 윤호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우리가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윤호 씨가 정중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버님, 저도 클라라를 만나고 많이 배웠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신사군요. 딸을 맡길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내가 옳았다. 저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진다.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한국의 정과 예의가 우리가 놓친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 윤호 씨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가장 높았던 벽이 무너진 거죠.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윤호 씨가 정성스럽게 예약해주신 한정식 전문점에서 저희 가족과 윤호 씨 부모님이 함께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도 편안한 표정이셨고 어머니는 윤호 씨 어머님과 이미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이번 한국 방문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윤호 씨가 정중하게 일어나서 깊숙이 인사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안나 씨. 클라라를 만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 진지한 목소리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호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클라라가 꿈꾸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국제 NGO 일도 동물 보호 활동도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윤호 씨 고마워요. 우리 딸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줘서. 윤호 씨 어머님도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씨가 우리 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너를 보고 우리가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윤호 씨,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었어요. 진짜 배려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체면과 명예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군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윤호 씨, 제가 클라라를 너무 과보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 돼요. 클라라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알겠어요. 윤호 씨가 대답하셨어요. 안나 씨, 언니가 클라라를 걱정하시는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누나가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클라라를 지킬게요. 아버지가 윤호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윤호 씨, 공식적으로 허락합니다. 우리 딸과 결혼하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클라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미안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윤호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평생 후회시키지 않겠습니다. 클라라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가족의 소중함,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였네요. 윤호 씨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가족입니다. 독일과 한국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나의 선택이 가족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사랑이 편견을 이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타인을 바꾸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일상의 배려와 진심이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과 예의가 우리 가족의 공용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허락의 문장이 떨어진 후 긴 서사가 드디어 카타르시스로 수렴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중심가의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저희 결혼식이 열렸어요. 전통 요소를 담은 한국식 결혼식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패백이었어요. 윤호 씨 부모님께 절을 올리며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인사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가족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한국 가족의 정을 느꼈어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에 계신 친지들과의 실시간 중계였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화면 속에서 독일 가족들과 한국 가족들의 축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클라라, 정말 행복해 보여. 독일에 있는 사촌 언니가 화면 너머로 외쳤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하다니. 혼례 후 피로연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한 변호사분이 안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국제공익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와 협업해 보시겠어요? 독일과 한국을 잇는 법률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인데 안나가 미소로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개인의 변화가 구조적 연결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안나도 이제 한국과 독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준비가 된 거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큰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거예요. 윤호 씨와 함께 국제 NGO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유기동물 보호와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이었어요. 클라라, 당신의 국제적 경험과 제 수의학 지식을 합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호 씨가 말했어요. 독일 NGO 경험과 한국의 지역 공동체 문화가 만나니까 시너지가 정말 컸어요. 특히 아이들이 유기동물을 돌보면서 책임감과 배려심을 기르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6개월 후 안나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른 목적이었죠. 그 변호사분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러 온 거였어요. 클라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 안나가 말했어요. 그리고 윤호 씨 같은 사람들과 일하게 되니까 일 자체가 더 의미 있어 보여. 아버지와 어머니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윤호 씨 부모님과는 이제 정말 친한 사이가 되셨거든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정말 특별해. 1년 후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윤호 씨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때로는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기도 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윤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국의 따뜻한 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확신해요. 사랑 앞에서 편견은 무너진다는 것을, 한국의 정이 국경을 넘어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과 배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것을 말이에요. 타향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지금의 나가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확신으로 가득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어요. 클라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한 정은 계속됩니다. 진심과 배려가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실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